막걸리 사발 같은 건? 응, 그냥 정겹긴 하지만 촌스러운 전통 음료 정도 아닙니까? 노동자들이나 마시는 거죠. 상견례에서 사돈이 말했죠. 막걸리 사발은 노동자 술이라고. 그 한마디에 70노장 막걸리 장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발에 든 건 막걸리가 아니라 우리 집 체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술을 끊고 장인은 막걸리로 세상을 뒤집습니다. 막걸리 사발 드시듯 톡 구독 한 잔, 좋아요 한 잔 부탁해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작은 읍내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하늘 아래로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연기가 하얗게 번져갑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선 마당 한편에서는 정만철이 물지개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만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물을 커다란 독에 부어 넣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막걸리 장인의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이지만 그의 손끝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스며 있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찬물에 쌀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작은 방울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철은 쌀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씻어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막걸리는 밥이자 약이지 사람 살리는 술이여. 사발 하나로 체면 세울 생각은 없다만 누룩을 갈 때면 그의 얼굴에는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지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손맛과 냄새만으로도 누룩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내는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 온도계라 불렸습니다. 습도와 온도,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감각으로 읽어내는 신비로운 능력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장통 반찬 가게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나와서는 만철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우리 단골 손님들이 정 선생님 막걸리만 찾던데요. 다른 건 안 마신다니까요. 아주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장통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만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빚은 술이니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만철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막걸리를 찾아주고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딸 정서윤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4세 서윤은 서울에서 식품 연구개발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결혼 준비로 더욱 분주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 다음 주에 상견례가 있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우리 예비 사위 이름이 한지우 맞지? 네, 아버지. 한지우라고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상견례 장소가 강남 호텔이래요. 예비 시아버지가 와인이나 위스키 수입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 호텔, 와인 사업이라는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딸의 행복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버지도 좋아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철은 마당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동네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만철이 형, 사돈이 재벌이라던데? 강남 7성급 호텔에서 상견례를 한다니 대단하네. 우리 만철이도 이제 상류층이 되는 건가? 사내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만철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상류층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딸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며 만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는 상견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않은 정장도 마련해야 하고 강남이라는 낯선 곳에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만철은 마지막으로 누룩 상태를 확인하러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호텔의 화려함은 만철에게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본 정장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넥타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구두는 발에 맞지 않아 걸을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프라이빗 룸 안으로 들어서자 와인 글라스들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을 뿌렸습니다. 정장을 처음 입어본 만철은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만철입니다. 만철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한도균은 6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번쩍이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금시계는 마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듯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너 병의 고급 와인들이 위압적으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도균입니다. 도균의 악수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와인과 위스키 수입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편이죠. 도균의 시선이 만철이 가져온 막걸리 병을 훑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손글씨로 쓴 라벨이 붙어 있는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도균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도균이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윤과 지우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만철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사위될 한지우는 말이에요. 도균이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애무하듯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랑크리 클라세로 입맛을 길렀습니다. 이런 진짜 최고급 와인이 뭔지 아는 거죠. 웨이터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프랑스산 프리미엄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적힌 글자들은 만철에게는 마치 외계어 같았습니다. 이 와인은 1982년 빈티지입니다. 도균이 와인 잔을 들고 코를 대고 깊게 향을 맡더니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르도 지역의 매독에서 나온 최고급품이죠. 한 병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만철은 그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막걸리 한 병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의 몇십 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도균은 와인 잔을 들고 코를 대고 깊게 향을 맡더니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 향? 이게 바로 진짜 상류층의 맛입니다. 이 맛을 알면 말이에요. 도균이 만철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막걸리 사발 같은 건, 그냥 정겁긴 하지만
촌스러운 전통 음료 정도 아닙니까? 노동자들이나 마시는 거죠. 그 순간 만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손을 꽉 쥐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발은 밥그릇입니다. 밥을 낮추는 집안이 상류라 하기는 어렵지요. 만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우가 아버지의 말에 비웃듯 킥킥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결혼식 때 장인댁 막걸리도 한번 올려드리죠. 뭐, 손님들 입맛만 버리지 않으면 되겠죠? 지우의 말에 도균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도 전통은 존중해야죠. 아무리 시골 술이라도 말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국제적인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도균이 와인 잔을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아직도 막걸리 같은 촌스러운 술에 매달려서는 안 되죠. 만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과 자신의 혼이 담긴 막걸리를 시골 술이라고 조롱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막걸리는 정말 다르세요. 무형문화재 지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시거든요. 하지만 도균은 코웃음을 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문화재요? 그런 거 요즘 누가 신경 써요? 세상은 글로벌한데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고 계시네. 와인 한 병 값이면 막걸리 몇십 병은 사죠. 가격이 술의 진짜 가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철이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빚어낸 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도균이 와인 잔을 빙빙 돌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정성이야 좋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호텔에서 막걸리 사발을 들이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창피하잖아요. 지우가 아버지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 임원들이나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막걸리 얘기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만철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은 깎였어도 내가 지켜온 것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가 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도균과 지우는 번갈아 가며 와인의 우수성을 찬양했습니다. 어느 프랑스 지역 포도밭에서 왔는지, 몇 년도 빈티지인지, 얼마나 비싸고 고급인지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와인은 한 병에 100만 원이 넘어요. 진짜 부자들만 마시는 거죠. 지우가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시면 이런 고급 문화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도균이 가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와인은 샤또 마고에서 나온 거예요. 도균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셨다는 그 유명한 와인이죠. 와인 하나하나에 다 역사와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 깊이가 바로 진짜 교양이죠. 만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싼 것이 좋은 것일까? 외국에서 온 것이 우리 것보다 나은 것일까? 제가 가져온 막걸리도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만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균과 지우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 장소에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는 감사드립니다. 도균이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만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자신의 존엄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만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벌써 가세요?
디저트도 안 드시고? 도균이 가식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만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만철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것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줄 때다. 상견례에 굴욕이 있었지만 체면상 결혼은 강행되었습니다. 서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만철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 당일 도균 일가의 은근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쪽 하객들 좀 보세요. 옷차림이 영 촌스럽네요. 도균의 친척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우리가 격을 맞춰줘야죠. 또 다른 친척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철 쪽 하객들은 대부분 고향의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동네 이장님, 양조장 단골 손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옷을 입고 왔지만 명품 드레스와 맞춤 정장으로 무장한 도균 일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도균 측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도 계급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철은 딸의 행복한 얼굴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도균은 마이크를 잡고 의미심장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날이지만 물론 집안끼리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만철을 향하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지우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밤 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오직 비싼 수입 양주로만 건배를 고집했습니다. 회식은 당연히 와인으로 해야 품격이 살아나는 거야. 지우가 서윤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장인댁 막걸리는 뭐 집들이 때 한 상 정도나 올리면 되겠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말이야. 서윤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품격이라는 것에는 아버지가 설 자리가 애초에 없었구나.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우의 속마음이 이제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음주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사교적인 술자리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늦게 만취 상태로 들어와서는 큰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비틀거렸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지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서윤이 잠옷 차림으로 나오자 지우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외 바이어들이 왔는데 말이야. 내가 프랑스 와인으로 접대했어. 그랑크리 클라세. 알아? 한 병에 100만 원짜리. 지우가 팔을 휘저으며 자랑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 잠들 시간이에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목소리를 낮추라고? 지우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군데 목소리를 낮춰? 나는 한도균 회장 아들이야.
너네 아버지처럼 막걸리나 마시는 촌뜨기들과는 격이 다르다니까. 막걸리가 뭐야? 그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마시는 거잖아.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지우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이 막걸리 만든다니까 다들 웃어. 왜 하필 그런 집안이랑 결혼했냐고 물어본다고. 지우가 거실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술에 완전히 취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세계 최고급 술만 마시는 사람이라고. 서유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참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과 정면으로 맞설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규는 만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만철의 양조장이 현행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관련 기관에 제기한 것입니다. 3대째 내려온 오래된 양조장이라 현재의 까다로운 건축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도균의 예상대로 며칠 후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만철 씨 양조장에 건축법 위반 및 위생 문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위생 단속반과 건축관리사들이 양조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철이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속반은 까다롭게 이곳저곳을 점검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현대적인 위생 기준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철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도균의 소행이다. 만철의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단속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장 아주머니들과 동네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장님도 분개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에 만철의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동시에 더 큰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만철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큰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해야 할 때가 왔다. 만철은 혼자 중얼거리며 3대째 내려온 정통 전통주 제조법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장부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제조 기법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며 무형문화재 지정 예비심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전통 기법의 역사적 가치, 제조 과정의 독창성, 지역적 특색 등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시장통 반찬가게 아주머니들이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이런 소중한 전통 기술이 사라져서는 안 되죠. 지역의 오래된 전통 음식점 사장들도 동참했습니다. 정 선생님 막걸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마셨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동네 이장님도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고 만철의 막걸리가 얼마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인지를 증명하는 탄원서들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철의 막걸리를 마셔온 사람들의 진심 어린 증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막걸리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진짜 막걸리입니다.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탄원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서명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만철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 마을 전체의 힘으로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무형문화재 지정 예비 심사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만철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신청 접수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만철의 시련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편 서윤의 신혼생활은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후의 알코올 의존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고급 위스키 한두 병을 혼자서 비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고 비싼 술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술이 들어가면 주사가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회사 후배들에게 술잔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고급바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도균 회장 아들이야. 이런 싸구려 술집에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지우가 술병을 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다른 손님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재벌 2세의 연이은 주폭 논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도균 회장의 아들 한지우 씨가 또다시 음주 후 난동을 부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도균은 이 뉴스를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시골뜨기 사돈 때문이야. 도균이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우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집안과 엮이면서부터 이상해진 거라고. 도균은 이제 만철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위생검사나 건축법 위반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만철이 만드는 막걸리에 원료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균이 고용한 사람들이 지역 유통업체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소문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첨가물이라도 들어간 건 아닐까요? 악의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죠. 유통업체 사장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만철의 막걸리를 믿고 팔아주던 동네 슈퍼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단골 슈퍼 사장이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원료 표기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손님들이 불안해하거든요. 20년 넘게 저희 막걸리 팔아주셨잖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나요? 만철이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요, 정 선생님을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하나둘씩 납품처들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의리를 지켜주던 가게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양조장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 무슨 문제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한결같이 깨끗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철이 억울해하며 설명해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압력과 악의적인 소문 앞에서는 개인적인 신뢰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만철이 홀로 양조장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지역에서 열리는 향토 음식 박람회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상님들 도와주세요. 만철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특별한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쌀을 엄선하고 누룩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사용했습니다. 박람회 당일 만철의 부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만철 선생님 막걸리인가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만철이 정성스럽게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한 모금 맛본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탄이 떠올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막걸리 맛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마셔봐야 막걸리를 아는 거였구나. 심사위원들도 만철의 막걸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통 방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깊이와 품격을 모두 갖춘 명품이네요. 이런 수준의 전통주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철은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전통주 부문 대상은 정만철 선생님의 전통 막걸리입니다. 박람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만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것들의 진짜 가치를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했어. 박람회에서의 성공 소식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만철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력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집에서 지우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노트북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업무 자료려니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회사에서 수입하는 와인들의 상세 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였는데 라벨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원산지나 빈티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서윤은 식품 전문가로서의 직감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와인들 겉에 붙인 라벨과 실제 내용물이 다른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급 프랑스 와인이라고 팔리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동남아,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저급 와인에 가짜 프랑스 라벨을 붙인 것들이었습니다. 1982년 빈티지라고 표기된 와인이 실제로는 2010년에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 종류의 저급 와인을 섞어서 만든 혼합주에 고급 와인 라벨을 붙여 파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만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 와인들 출처가 석연치 않아요. 라벨에 적힌 것과 실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철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유나 사돈이 최고급 와인을 수입하는 걸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잖니.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파는 자가 거짓으로 소비자를 속일 리는 없을 거다. 하지만 내가 본 게 확실하다고 해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찾아라. 서윤의 발견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만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도균의 로비 공작이 본격화되면서 무형문화재 예비 심사마저 보류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만철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만철 선생님, 죄송하지만 예비 심사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외부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만철은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무형문화재 지정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도균의 돈과 권력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조장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 갑자기 조기 상환을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갚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만철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부에서 위험 대출로 분류해서 죄송합니다. 직원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하시거나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담보라면 만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조장 부지와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납품처는 모두 끊어지고 무형문화재 지정은 보류되고 이제 양조장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3대째 지켜온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만철이 조상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람회에서 만철이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비뚤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박람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시골 대회에서 받은 상이 뭐가 대단하다고? 서윤이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박람회야 심사위원들도 모두 전문가들이고 전문가?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막걸리 전문가가 뭐가 대단해? 와인 소믈리에와 비교가 돼? 회사에서는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지우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만철을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어느 명절 저녁 가족 모임에서 지우는 또다시 과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명절 저녁 서윤의 친정 가족 모임에서 지우는 또다시 과도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지우의 음주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술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요즘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만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취한 지우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막걸리나 마시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하하. 지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막걸리 그거 싸구려 탄산수에 쌀 냄새나게 만든 거잖아요. 지우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식탁에 3개 내려놓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 바라보는 가운데 지우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시네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박람회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하시던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시골 대회에서 받은 상이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건 우리 아버지처럼 세계 최고급 와인을 수입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명품들 말이에요. 식탁 주위의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만철은 가만히 서서 지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이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람을 낮추는 거다. 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장인어른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만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가족들의 당황한 표정과 서윤의 창피해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사건은 서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진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노트북에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우가 서윤의 행동을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너 내 컴퓨터 뒤지고 있었구나.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도 너희 아버지도 그리고 이 결혼도 끝장이야.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지우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양조장 같은 건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서윤은 남편의 협박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발견한 라벨 갈아치우기 작업 지침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행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은 서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버지를 택하면 남편을 잃는다. 남편을 택하면 아버지가 무너진다. 두 선택 모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결연하게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지우가 없는 틈을 타서 중요한 문서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관련 파일들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한편 만철은 양조장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함을 꺼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술은 사람을 취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당신이 만드는 술은 누구를 살릴 건가요?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보며 만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만철은 깨달았습니다. 복수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보다는 가치를 세우는 게 맞다. 만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균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켜온 전통과 정성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철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고급 재료들을 모두 사용해서 한정 배치 막걸리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비가열 방식으로 장기간 숙성시키고 토종 누룩만을 사용한 특별한 막걸리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승부다. 만철은 평생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쏟아부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윤은 용기를 내어 양심 선언을 결심한 해외 소믈리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회사의 와인을 취급해 본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 중 일부가 라벨 조작과 혼합주 정황에 대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정직한 거래의 피해자였습니다. 한 프랑스 바이어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서윤의 입장은 더욱 위험해져만 갔습니다. 지후의 감시와 협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조장 한편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특별한 막걸리를 바라보며 만철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이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철의 한정 배치 막걸리가 익어가는 동안 서윤은 용기를 내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윤은 인터넷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여러 병원과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 과정을 알아보고 치료 동의서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들어왔을 때 서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던진 것입니다. 지우 씨, 이제 선택해야 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 남편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지만 거부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지우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윤이 라벨 조작 지침서와 해외 바이어들의 증언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지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밤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나는 진실을 찾고 있었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많은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라벨 주문서, 혼합 와인 제조 지시서, 해외 바이어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 서윤이 치료 동의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는 걸 감수할 건지. 한편 만철은 복수보다는 가치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당신 술은 누구를 살릴 건가요? 만철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구나. 내가 지켜온 것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게 맞다. 그는 평생 모은 최고의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해서 특별한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열 장기 숙성 방식의 토종 누룩만을 사용한 한정판이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승부다. 만철은 양조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서윤은 지우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해외 증언자들과의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양심 선언을 결심한 소믈리에들과 와인 바이어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도균 회사의 와인들 중 상당수가 가짜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소믈리에가 증언했습니다. 라벨은 최고급 샤또 와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급 동남아 와인을 섞은 것이었어요. 빈티지도 조작되어 있었고 원산지 표기도 엉터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와인 수입업자도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였지만 지금까지 침묵해왔습니다. 증언들이 모여들면서 도균 회사의 와인 사기 실체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가치로 승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곁에 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윤아, 고맙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다.
만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온 것들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서유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막걸리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어요. 서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거짓도 밝혀낼 거예요. 만철의 특별한 막걸리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도규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막았고 대출도 조기 상환을 요구했으니 만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만철과 서유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가치로 무장한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조장에서 조용히 숙성되고 있는 만철의 특별한 막걸리는 마치 모든 것을 바꿀 마법의 물약처럼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3대에 걸친 정성과 전통, 그리고 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만철이 막걸리 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마지막 승부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성과 탐욕, 전통과 허영이 맞붙는 결정적인 순간이 곧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시아 전통주 스페셜 옥션이라는 국제 경매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고 만철의 한정 배치 막걸리가 출품작 중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경매는 아시아 지역의 전통주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일본의 사케, 중국의 황주, 한국의 막걸리 등이 출품되어 있었고 각국의 최고 장인들이 만든 작품들이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경매장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부유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의 막걸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만철의 막걸리에 대한 소문이 미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매에 나올 작품들은 모두 각국의 전통 제조법을 고수한 최고 수준의 전통주들입니다. 경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품한 정만철 선생님의 막걸리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작품입니다. 만철의 막걸리가 무대 위에 올라오자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하얀 막걸리는 소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열 장기 숙성 방식에 토종 누룩만을 사용한 희귀한 작품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일절의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전통 기법만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시음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맛본 것은 프랑스의 유명 소믈리에 장 피에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다. 장 피에르가 프랑스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맛은 처음이야. 이탈리아의 미슐랭 스타 셰프 마르코 로시도 감탄했습니다.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가 있어요. 이게 쌀로 만든 술이라고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오너 제임스 브라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와인만 마셔왔는데 이런 맛은 정말 처음입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만철의 막걸리를 시음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시음이 점점 진지한 평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술의 발효도와 산도 균형이 완벽합니다. 독일의 양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앞다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만 원. 프랑스 소믈리에가 외쳤습니다. 20만 원. 이탈리아 셰프가 응수했습니다. 50만 원. 일본의 사케 전문가가 외쳤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한 병에 100만 원을 넘어서더니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4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경매장은 완전히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막걸리 한 병이 고급 와인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철의 막걸리는 한 병에 500만 원이라는 경이적인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장은 박수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와인을 제친 한국의 막걸리.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전통의 가치.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도균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수입한 고급 와인들이 막걸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균의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코멘트를 요청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 시골뜨기가 만든 막걸리가 프랑스 최고급 와인보다 비싸다고? 도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서윤이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지우의 아내이자 한도균 회장의 며느리인 정서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도균 회장의 회사가 수년간 저질러온 가짜 와인 유통 사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시댁의 비리를 폭로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윤이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라벨 조작 지침서와 내부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과 소믈리에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수입한 와인들 중 절반 이상이 가짜였습니다. 프랑스 바이어의 증언이 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라벨만 고급품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저급 와인을 섞어서 팔았어요. 이탈리아 소믈리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서윤 씨,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습니까? 며느리로서 시댁의 비리를 폭로하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식품 연구개발 전문가로서 양심상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도균은 급하게 마련한 반박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균 회장, 이런 가짜 와인 유통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균이 급하게 마련한 기자회견에 나타났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유통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도균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하시지만 이 문서들을 보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지침서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주요 뉴스는 모두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재벌 와인 사기 사건 전격 공개, 며느리가 폭로한 시댁의 충격적 비리, 막걸리가 폭로한 와인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도균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고
수입 라이선스도 긴급 정지되었습니다.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시골뜨기 때문이야. 도균이 사무실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아버지의 몰락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검토되고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지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지우에게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모든 게 망했잖아.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가치는 돈이나 허영이 아니라 정직함과 정성이야. 서윤은 남편에게 재활치료 동의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 건지 선택해. 지우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경매장에서의 성공과 진실 공개로 만철은 일약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건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야. 만철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온 전통의 힘이야. 세상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허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만철이 보여준 것입니다. 도균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양조장 사장들과 전통 상인들이 힘을 합쳐 그 회사를 함께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만철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 회사를 사들입시다. 만철이 지역 상인의 모임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방식으로 다시 세워봅시다. 우리 막걸리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손으로 바로 잡아야죠. 시장 아주머니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몇 주 후 정말로 전통 상인들이 모은 자금으로 도균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도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시골뜨기들이 내 회사를 사겠다고? 도균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절대 허락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도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정리하려면 지분 매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 밑에서 일하라는 거야? 도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도균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일평생 쌓아 올린 거야.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하지만 만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균 씨, 우리는 당신을 내쫓으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시골에서 막걸리나 빚던 당신이 나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야? 도균이 여전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겁니다. 만철의 말에 도균은 당황했습니다. 당신도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정직한 장사가 뭔지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도균은 정말로 말단 직원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버텼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철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만철이 도균에게 사발에 담긴 막걸리를 건넸습니다. 함께 마십시다. 도균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마셔. 한 번만 드셔보세요.
마시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도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예상과 다른 깊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이었군요. 도균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귀한 거지요. 만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발의 무게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귀족이 되려면 잔이 아니라 마음부터 곧아야 하는 법이지요. 만철이 도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입소했습니다. 서유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도 막걸리처럼 숙성이 필요하니까. 서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변해봐.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몇 달 후 만철의 양조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그는 체험형 양조학교를 열어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만철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 젊은 요리사들과 양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만철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정 선생님, 이렇게 비법까지 다 알려주셔도 되나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법이 비법으로 남아있으면 죽는 거야. 많은 사람이 알고 이어받아야 살아나는 거지. 만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조학교의 명성이 퍼지면서 관광객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매일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고 만철의 막걸리는 늘 품절이었습니다. 정 선생 술 오늘도 완판이요. 시장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가져다 드릴게요. 만철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도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습니다. 정만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 담당자가 인정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만철은 인정서를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양조학교 학생들, 그리고 변화된 지우와 서윤까지 모두 함께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지우도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를 통해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철은 혼자 양조장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영혼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만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다가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시고 미움 대신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복수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더구나. 하지만 진짜 가치를 보여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만철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겠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대로요. 서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양조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만철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쓰는 술이라면 그 술은 귀하다. 만철이 막걸리 사발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발이든 잔이든 무엇을 들었느냐 보다 누구와 나누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 아래 만철의 양조장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처럼 전통의 가치와 사람을 향한 정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성과 진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만철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